안녕하세요, 곰곰이 큐입니다. 이번 시간엔 성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재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태양 성재, 달 성재, 별 성재. 그 특징과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맞는 유형은 어떤 것인지 미리 선택을 해야겠죠. 성재는 보통 2가지의 특성 트리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PVP 관련 스킬을 찍지 않았을 때 한해서, 물론 레벨이 높아져서 3가지 다 타이트하게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효율성 부분에선 통상 2개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별 성재입니다. 제가 순서를 별, 달, 태양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 나쁜 것부터 좋은 것 순서대로 나열한 순입니다. 별 성재는 조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그나로크에는 여러가지 직업들이 있고 한 직업에도 여러 갈래 각기 다른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 유형 중에서 약간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평타 계열 직업군인데, 통상적으로 평타 직업 계열군에서 무난하게 적은 투자로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양검민나 계열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평타 계열의 캐릭터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조금 안 나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사냥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광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단일 타겟 스킬인데요. 별의 자세를 우선 활성화 시켜주고 섬광각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1인 타겟 지정 스킬입니다. 쓰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몬스터 상단에 반짝반짝 별 하나가 생깁니다. 별 생긴 것 같고 그랑조가 소환될 것 같은, 자, 이렇게 섬광각으로 별의 표식이 새겨진 적에게 평타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일정 확률로 이렇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유지 시간이 영구하지 않고 10초입니다. 때리고 나서 바로 타겟을 하면 10초 동안 이렇게 범위 공격을 하는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토 스펠인데 낙인을 찍은 적에게만 발동하는 그런 오토 스펠 공격 스킬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범위가 좀 좁아요. 툴팁 설명을 보시면 지금 내가 표식을 새겨둔 몬스터 주변에 유성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데, 이 유성은 3 곱하기 3셀, 3 곱하기 3 하면 9셀이죠. 이 범위에 유성을 떨어뜨려 범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발동하는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 발동을 하는데, 게다가 범위도 좀 좁습니다. 딜량도 엄청 강력한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세팅을 어느 정도 짜임새있게 하지 않으면 사냥하는데 막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볍게 투자해서 즐기시는 분이나 무자본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별 성재를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유형을 하시기에 적합하냐면, 나 자신이 이그니션 쓰는 룬나이트보다 평타 공격을 지향하는 양검 스타일의 캐릭터를 추구한다. 나는 페이탈 메나스를 쓰는 섀도우 체이서보다 평타 공격과 오토 스펠을 활용하는 섀도우 체이서가 더 좋다. 나는 아도라를 쓰는 아크비숍보다 몽둥이 들고 패는 아크비숍이 더 좋다. 사이킥이나 다더를 쓰는 소서러보단 책 들고 후드려 패는 스펠피스트 전투 소서가 더 좋다. 나는 이런 캐릭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각팟을 끼지 못하더라도, 혹은 엄청난 제니 투자를 하게 될지라도 나는 평타 직업군이 좋다. 아직 성재를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평타파이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작정 오토스펠이면 조금 더 나았겠지만, 문제점이 몬스터에게 일일이 낙인을 찍어줘야 돼요. 이 일일이 낙인을 찍어주는 행동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성재 직업군 중에서 특히 이 별성재는 스킬 발동되는 메커니즘 자체를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고수하면서도 키울 만큼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제공해 준다든가 조금 더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을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낙원단 장비 위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별성제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낙원단 내부에서 퀘스트를 하면 제니 소모 없이 이런 장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 낙원단 성제 태양서와 낙원단 성제 문북을 이렇게 주는데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성제 태양서는 태양 성제가 쓰는 무기고요. 낙원단 성제 문북은 달 성제가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아이템 옵션에서 보는 것 같이 만월각 데미지를 높여주는 것과 태양 폭발 데미지를 높여주는 무기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별성제가 쓰는 유성낙하 데미지 증가가 되는 아이템을 지급해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제는 바로 달 성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제예요. 왜냐면 뭔가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달 성제를 하려면 달의 자세 키고 달의 빛으로 데미지를 증폭시킨 다음 달라붙어서 날라차기로 달라붙은 다음 사골각으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만월각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골각을 쓰면요 지금 클로킹 상태가 돼요. 이게 사골 아이콘이 뜨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숨는 이런 스킬이 발동을 합니다. 숨어서 이동까지 가능한 성제의 유일한 스킬이기 때문에 달 성제 유형을 타지 않는 성제라 할지라도 사골각을 한 개 정도는 투자하시면 몹을 무시하고 통과할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냥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사냥할 땐 붙어서 사골각 만월각, 붙어서 사골각 만월각, 사골각 만월각, 또 사골각 만월각. 자, 스킬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골각이란 스킬을 사용하면 이 기간 동안에 빠르게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숨어있는 상태에서 만월각을 바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이 15초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치고 조금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냥 스타일은 참 좋아요. 연타보다 이렇게 단발로 딱딱 끊어치는 모션이 좋고 또 만월각을 쓰고 나서 약간 무빙 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저는 이 점이 사냥할 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닥 이렇게 따닥. 사골각은 쿨타임은 있는데 후딜레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골각도 꽤 데미지가 커요.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데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골 이런 식으로 사골각이 연계 초반 단계에 쓰는 스킬치고 상당히 센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달성제의 장점이 한 가지가 사골각, 만월각 모두 범위가 7 곱하기 7셀의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성낙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만월각을 쓰기 위한 동작일 뿐만 아니고 보조적인 딜량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범위가 같기 때문에 모든 몬스터에게 고르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자, 장점은 이렇게 있어요. 시원시원하고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숨을 수 있는 유틸성까지 존재하고 보조기 범위와 데미지가 나름 출중하기 때문에 전투 보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에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태양 성제를 이기지 못하는가, 이 단점들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단점, SP 소모가 너무 큽니다. 초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SP 소모가 너무 강력해서 스킬 레벨을 조정하고 좀 써야 돼요. 그래도 상당히 SP 소모율이 큽니다. 사골각이 50, 만월각이 75입니다. 합이 125라는 어마어마한 SP 소모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제는 확장 직업으로 분류돼서 일반적인 전성 직업군들보다 SP량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고정 캐스팅이 존재합니다. 성제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상 세트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고정 캐스팅을 잡기 위해서 고정 캐스팅 의상이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지금 저는 고정 캐스팅 날개를 꼈고 지금 낙원단 부츠에서 0.2초를 끌어온 상태고 지금 이벤트 모자로 0.4초를 또 끌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0.5초를 줄여주는 의상을 빼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자, 캐스팅이 남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위를 더 빼볼게요. 와,
엄청 느리지 않습니까? 그럼 고정 캐스팅을 아예 맞추지 않은 상태로 써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정 캐스팅을 맞추는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세팅의 불리함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 쿨타임입니다. 사월각도 쿨타임이 있고 만월각도 쿨타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속이 빠르더라 할지라도 스킬 개별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사월각, 만월각 하고 나서 2초 동안 사월각을 못 쓴다. 바로 이렇게 따닥 이렇게 쓰더라도 약 2초 정도 재장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연사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월각 2초 뒤에 만월각 쓰고 1초 뒤에 사월각 쓰고 만월각 쓰고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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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최고 고속도. 이런 식으로. 이게 최고 속도입니다. 파티프를 했을 경우에 파이팅이라는 스킬로 딜량 상승이 꽤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저가 장비로도 구양공까지는 대략적으로 원킬 내기가 쉽습니다. 그때까지 할만한데 피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라비린스부터는 보급형 장비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전투적인 단점이 아니고요. 자, 보이시죠? 제가 지금 방금 아이템을 떨어뜨렸습니다. 보통 다시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템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붙어서 때리고 바로 아이템을 먹으려 그러면 빨간색 글씨가 막 뜹니다. 클로킹 상태를 해제한 캐릭터는 일정 시간 동안 아이템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아도 내 아이템을 내가 못 먹습니다. 한 4, 5초 동안 멍하니 카드가 떨어져도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카드가 떨어지고 뭐 좋은 아이템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멍하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점이 네 번째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개성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뭐 고정 캐스팅, 뭐 쿨타임 이 정도까진 몰라도 아이템을 못 주는다? 이건 길로틴 크로스의 스킬도 그렇고 숨는 스킬은 다 이렇게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클로킹 해가지고 아이템 먹고 째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가 몰라도 이런 클로킹 관련 스킬들이 많이 캐릭터들이 지니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패치를 아직 남겨놓는다는 거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건 개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달성제는 이런 제가 대표적인 관점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그래도 달성제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달을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자, 물론 캐릭터는 효율로 제일 좋은 걸 1순위로 삼고 캐릭터를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를 키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달성제 이렇게 불편한 점 많고 단점도 많지만 나는 달성제를 좋아한다. 별성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캐릭터가 꾸지더라도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솔플레이하고 뭐 퀘스트로 키우고 그런 거 상관하는 사람 없잖아요. 충분히 개성이 있고 좋은 캐릭터는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성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제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효율이 괜찮은 캐릭터 유형으로 키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태양성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태양 폭발로 이어지는 태양의 자세를 쓰고요. 태양의 빛으로 공격 데미지를 올리고, 자, 홍영각이라는 스킬이 맨 처음에 시전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 폭발, 홍영각, 태양 폭발. 아까 달성제는 15초 동안 안에만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호포수라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타이밍 좋게 누를 수가 있고요. 연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영각, 태양폭발. 홍영각은 범위 공격이긴 한데 범위가 좁습니다. 유성낙하 3곱하기3이라 그랬죠. 이 스킬도 3곱하기3셀을 지니는 스킬인데요. 데미지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평타 공격을 한번 하고 그 주변에게 이렇게 조금 더 큰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태양 폭발은 사골각과 다르게 쿨타임 없고요. 쿨타임 없죠. 그리고 공속대로 나갑니다. 로얄가드 베니싱처럼 스킬 후딜레이 존재하지 않는 스킬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속대로 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피통이 작은 구간에서 사냥을 할 땐 이 홍영각만으로도 사냥을 할 정도로 딱 그 정도 데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영각 후에 태양폭발, 홍영각 태양폭발, 홍영각 태양폭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근데 태양 폭발은 쿨타임이 아니고 글로벌 쿨타임, 스킬 후딜레이 존재하고요. 이 스킬 후딜레이는 아이템으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스킬 후딜레이와 공격 속도를 충족했다고 해도 그 공속대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속대로 나간다 해도 매크로를 안 맞춰놓는 이상 손가락으로 그걸 하긴 좀 힘들고요. 저는 연계는 좀 손으로 하는 편인데 193속도로 연계를 하는 건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공격 속도와 스킬 후딜레이 충족해도 왜 그만큼의 연사 속도가 안 나오냐, 그건 바로 이 연계 딜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계 딜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전에 6학권을 쓰는 몽크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6학권을 배웠을 때는 후딜레이가 생기지 않지만 뒤에 이어주는 연안 전신장이라든가 맹룡 가강을 배웠을 경우에 그 스킬 끝나고 나서 일정 이상의 약간 캐릭터가 경직되는 그 모션 딜레이가 있어요. 그 모션 딜레이 동안에 연계를 넣으란 소리거든요. 그 모션 딜레이가 강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포를 사용하는 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각, 대정봉추, 호포 사이에 각기 모션 딜레이가 존재하는데요. 성재도 마찬가지고 그 캐릭터 유형들 다 똑같이 어지를 찍으면 그 연계 모션 딜레이가 짧아집니다. 확실히 어지를 찍었을 때랑 안 찍었을 때랑 체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태양성재 하시는 분들은 어지를 적당량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편이고요. 아무리 모션 딜레이가 있다고 해도 스킬 후딜레이가 없는 스킬과 짧은 스킬 후딜레이만을 가지는 태양 폭발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직업군에 비해서 1인 딜량도 범위 딜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만월각처럼 주변 7/7셀의 범위 공격을 가지는 꽤 준수한 범위를 가진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재 중에서 딜량이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태양 성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달이 좋아요. 뭔가 스킬 시전을 하고 나서 뒤늦게 이펙트 터지는 게 너무 감질나서 저는 싫더라고요. 태양성재 단점은 달성재 사월각에 비해서 홍염각이 데미지가 좀 작고 범위가 좀 좁고 그 두 가지 단점이 있고, 태양폭발은 뭐 워낙 비슷한 스킬이니까 장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별, 달, 태양성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레벨이 낮아서 아직 찍진 못했는데 우주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자세를 찍으면 이런 태양의 자세, 달의 자세, 별의 자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거 자세 하나만 켜놓으면 다른 스킬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월각, 만월각이 스킬 후딜레이는 없지만 풀타임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월각, 만월각을 사용한 다음에 바로 홍염각과 태양폭발, 홍염각과 태양폭발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월각, 만월각, 홍염각, 태양폭발, 다시 사월각, 만월각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금 현란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재미삼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달성재로 키웠는데 원킬이 안 나고 쿨타임이 남으니까 효율적으로 거기다 태양성재의 스킬인 태양폭발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게 되겠죠. 섞어서 쓰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보통 섞어서 쓸 때는 달성재 중점적으로 스킬을 맞췄는데 원킬이 안 돼서 딜이 좀 모자랄 때, 그때 이 태양폭발을 끼워 넣음으로써 매끄러운 몬스터 정리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냥에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